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너지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들어와서 IT, 과학면 뉴스 클릭했고요. 매일경제 기사 중에 메타, 리얼리티 랩스 또 감원, 메타버스 줄이고 AI 올인이라는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 있어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메타라고 하면은 구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인수했고 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이게 2015년인가 16년인가 이루어졌던 일인데 메타버스라는 어떤 영역에서 선도를 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앞세웠지만 AR, V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쪽에서 뭐 막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딘 속도를 보이다가 지금 결국에는 리얼리티 랩스 메타의 핵심 사업부를 구조 조정하고 AI에 올인하는 어떤 쉬프팅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VR 조직 수백 명 추가 감원. VR은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입니다. VR 헤드셋, VR 안경 같은 거 끼고 뭐 동영상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때 체험을 하는 것이 가상현실인데 그걸 보고 V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메타 같은 경우에는 VR을 앞세워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고자 기획을 해왔고 개발을 해왔고 뭐 인수합병, 투자 활발하게 해왔었는데 핵심인 VR 조직에서 수백 명이 추가적으로 감원이 됐다는 다소 아쉬운 뉴스죠. 그리고 SNS 해외 영업 부문도 조정. 해외 영업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회사 경영난에 부딪혀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는 거죠. SN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측건데, SNS 회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고 지금 AI 상담원이라든지 AI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력이 필요가 좀 줄었지 않을까, 필요가.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5년간 700억 달러 손실이 누적됐다. 5년 동안 700억 달러면요, 거의 100조가 넘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20조씩 손실이 생겼다는 거고, 이게 누적돼가지고 5년 동안 700억 달러 손실 누적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AI 투자에 최대 1350억 달러. AI로 급선회를 한 건지 뭐 자초지종을 모르겠지만 갑자기 1350억 달러라고 하면은 거의 2000조입니다, 여러분. 200조입니다. 죄송합니다. 200조인데 200조를 갑자기 AI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파격이죠. 무튼 읽어보겠습니다. 메타 로고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메비우스의 띠같이 보이는 메타의 어떤 그 요가 하라고 하면은 목 지압되고 다리 지압되게 괄사 이렇게 주시거든요. 매트마다 나눠주시는데 그런 거랑도 비슷하게 생겼고 참 로고가 이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메타가 메타버스 사업을 맡아온 리얼리티 랩스를 중심으로 추가 감원에 나섰다. 메타버스 사업을 도맡아온 리얼리티 랩스. 리얼리티 랩스가 언뜻 들으면 메타와 별개의 어떤 회사 이름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자회사로 들리거나 실질적으로 메타라는 큰 기업 안에서 미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핵심 사업부입니다. 근데 핵심 사업부의 추가 감원에 나서는 거죠. 지금 회사가 힘든 것 같기도 하죠. 수년째 적자를 낸 메타버스 사업은 축소하고 인공지능 AI 인프라와 생성형 AI 인재 확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5년째 거의 100조 가량의 적자가 누적이 됐으니 메타버스 사업은 축소를 하거나 접는 게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다면 그게 맞겠죠. 하지만 뭐 저커버그 CEO와 경영진들 그리고 직원들의 뜻은 또 어떠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다들 뜻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 생각하고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I 인재 확보에 지금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쉬프팅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헤드에서 보셨듯이 1350억 달러, 최대 1350억 달러라고 하면 200조가 거의 살짝 넘는 금액인데 AI에 대규모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을 한다는 거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25일 현지 시간 미국 정보기술 IT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리얼리티 랩스를 포함해 페이스북 조직, 해외 영업, 채용,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운영부서 등에서 수백 명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미국의 수많은 정보기술, IT, 정보기술을 보고 IT라고 하죠. Information Technology. 그래서 IT 업계에 따르면은, 뭐 여기서 업계라고 하면은 정보기술 직군에 종사하는 회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기술에 대한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지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통에 따르면 메타가 리얼리티 랩스를 포함해 페이스북 조직,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를 인수하면서 인스타로 많이 옮겨갖고 페이스북이 많이 약화가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해외 영업, 말씀드렸듯이 제 추측이지만 해외로 영업을 해야 하는 수요가 줄어들음에 따라 요즘 AI의 발달 그리고 AI의 배포라고 해야 되나요? 스프레드 아웃이 되면서 인력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영업 업무를 보러 간다거나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업에서도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다는 거고,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헤드헌터들을 적게 뽑는다든가 헤드헌터들의 수당을 줄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단행됐겠고, 그에 따라 채용하는 인력수,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핵심이겠죠. 근데 지금 핵심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스를 구조조정을 하는 걸 보면 개발자들을 신규로 많이 뽑고 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도 아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운영부서. SNS 회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추측이지만 메타 자체가 SNS 회사고 자동화가 많이 진척이 되었고 AI가 사람의 일을 많이 take part, 이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력 그리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그런 메타의 상황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이번 감원으로 리얼리티 랩스는 지난 1월 1000명 이상 감원에 이어 다시 몸집을 줄이게 됐다.
지난 1월에 1000명이 넘게 감원이 되었던 그런 전력이 있네요. 제가 구글 그록에게 물어봤더니 구글 그록뿐만이 아니라 뭐 제미나이, 챗GPT한테도 물어봤더니 메타라는 회사에 다니는 전 임직원들의 연봉 중간값, 딱 평균치가 연봉이 5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0명 이상을 감원을 했다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건비를 5천억 이상, 연 5천억 이상 줄일 수 있는 거죠. 뭐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것저것 수당을 지급하고 나면은 그만큼의 돈의 가치가 안 나오겠지만, 무튼 인건비를 많이 줄이고자 하는 메타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당시 메타는 가상현실, VR 콘텐츠를 개발하던 일부 스튜디오도 정리한 바 있다. 지난 1월에 1000명 이상 감원을 했을 때 메타가 VR 콘텐츠를 개발하던 일부 스튜디오들, 자회사들로 보이죠? 저희가 보통 그냥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 어떤 사진관, 장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회사 이름에서의 스튜디오라면 뭐 제작사, 개발사, 이 정도 개념이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사람들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정보를 전달받고 공유받고 도움을 받아가는 동안 실질적인 일을 하고 실질적인 크리에이터들 관리, 그리고 게시물 관리들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스튜디오라는 어떤 자회사의 개념이건 부서의 개념이건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난 1월에 1000명 이상 감원을 하면서 일부 스튜디오들도 정리를 했다고 하죠. 업계에서는 사실상 메타버스 사업 전반을 축소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결국에는 한때 한참 메타버스 열풍이다 하면서 앞으로 가상현실이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고 이미 도래했다, 뭐 이런 설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죠. 메타라는 회사, 그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를 인수하고 메타가 된 메타라는 회사가 독창적으로, 하지만 다소 독립적으로 이렇게 꿈꾸었던, 펼치고자 했던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자금난에도 부딪혔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만큼 출혈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메타버스 사업 전반을 축소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잠깐 이렇게 축소를 했다가 결국에는 무언가랑 이어서 다시 꿈을 펼쳐 나갈지 계획한 대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아까 봤듯이 AI 대규모 투자를 통한 어떤 무게 중심 이동을 위해 메타버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인지는 뭐 내부 관계자들이나 이쪽으로 정통한 사람들만 속속들이 알고 있겠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메타는 2021년 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사업에 승부를 걸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제가 아까 사명이 바뀐 게 2015년, 16년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사에 나와 있네요. 2021년에 사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명을 바꾸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승부를 걸었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라는 안타까운 문장입니다. 리얼리티 랩스는 지난 5년간 700억 달러가 넘는 영업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리얼리티 랩스라는 메타의 중심축,
중요한 사업부가 5년 동안 700억 달러, 100조가 넘는 영업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결국 메타는 지난해 말 스마트 안경 등 일부를 제외한 메타버스 사업 대부분에서 한 발 물러서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핵심으로 손꼽혔고 밀고 나가던 사업이 큰 벽을 만났기 때문에 선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회를 하다 보니까 본래 기획은 했었고 구상에는 있었지만 비중이 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런 안경 사업으로 선회가 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스마트 안경 등 일부를 제외한 메타버스 사업 대부분에서 한 발 물러서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는 거죠. 한 발 물러서고 선회를 하고 AI에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난해 말에 스마트 안경 등 일부를 제외한 스마트 안경은 지금 크게 밀고 있는 거죠. 레이벤이랑 협업해가지고 합작으로 스마트 안경을 만들었죠. 그걸 끼면 정말 재밌다 못해 신비스럽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리뷰를 하던데 저도 참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반면 AI 투자는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아까 거의 200조까지, 최대 200조가 넘는 금액까지 AI 투자를 감행할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 나왔었죠. 메타는 최근 엔비디아와 AMD, 구글 등과 AI 칩 구매 및 임대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 최근 엔비디아와 AMD,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시작했고 AMD가 어떻게 시작했고 현재의 엔비디아와 AMD의 어떤 스테러스, 그들의 위치, GPU죠. 그래픽에서 최고봉인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두 회사와 메타가 지금 계약을 맺은 겁니다. AI 칩 구매 및 임대 계약.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AI 칩이 기존의 블랙웰 칩이라는 게 많이 팔렸었고 주 수입원이었는데, 블랙웰 칩만 해도 전 세계에서 내로라는 기업들이,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국가들이 칩 좀 주세요, 우리 돈 가져왔어요 라고 해도 우리 물량이 없어서 못 팝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립니다, 못 팝니다, 이런 대답을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런 블랙웰 칩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또 새로 내놓은 베라 루빈이라는 칩이 있는데, 이거는 반도체 자체가 1초에 수십조 번을 연산을 하는 미친 성능의 어떤 AI 칩이죠. 돈이 있어도, 인맥이 되더라도, 호소력이 먹히더라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칩인데, 엔비디아와 AI 칩 구매 및 임대 계약까지, 칩을 구매하고 모자란 수량은 임대로 우리가 채우겠다라는 전략을 취했겠죠. AMD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글까지. 구글이라는 회사는 AI의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될 수도 있는, 완성된 AI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검색 엔진 회사로 시작했지만 차츰차츰 기후 변화라든지 약학, 의학, 우주, 천체, 정말 과학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분야들, 과학이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분야들에 손을 뻗고 발을 뻗고 연구를 하더니 딥마인드사, 구글의 자회사에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옛날에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랑 대국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딥마인드사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알파고가 전 세계를 경악시켰죠. 올해 1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랑 대국을 한 게. 그래서 10년 전 이세돌 구단이랑 대국을 했던 알파고와 똑같은 버전으로 이번에 신진서 구단이랑 대국을 치른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진행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메타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회사 이름이 2번 바뀌었습니다. 오피셜한 회사 이름이. 처음에 실리콘밸리의 어떤 작은 가라지, 주택의 차고에서 시작한 기업인데 대학생들이 모여서 뭐 재미삼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구글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름이 고글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스키장 가면은 끼는 그런 고글이 아니라 고글이라는 단어가 10의 수십 제곱, 수백 제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뭐 무한에 가까운 수를 나타내는 게 고글이라는 단어인데 처음에는 고글이라는 사명을 썼다가 어쩌다 저쩌다 구글로 바뀌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스닥에 상장된 그 사명을 알파벳으로 바꿔버립니다. 전 세계에 A부터 Z까지 우리가 발을 뻗칠 수 있고 우리가 팔을 뻗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알파벳에서 우리는 활약하겠다 라는 어떤 앰비션, 의지, 투지 이런 걸로 저는 봤었는데 구글은 구글 어스를 출시하고 나서부터 정말 지구 어디서든 구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정말 멋진 회사가 아닐 수 없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버스를 접는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정말 혼돈의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같이 회의하고 했을 텐데 이렇게 급선회를 하더라도 바로 엔비디아, AMD, 구글 이런 어마무시한 돈을 가져가도 칩을 주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과 칩 구매 및 임대 계약을 연이어서 체결했다는 거죠. 공격적인 투자가 아닐 수가 없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에 올해 자본 지출 규모로 최대 1350억 달러, 약 203조 원을 예고한 상태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AI로 급선회를 하는 거고 엔비디아, AMD, 구글 등과 칩 구매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또 지출이 불가피한 거죠.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는 불가피한 지출을 감내하겠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수입을 얻어서 이것들을 메꿀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죠. 왜냐?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어떤 투명한 의지를 내비쳐야 되는 메타로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베팅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 구조조정 역시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지난 1월에 1000명이 넘게 구조조정을 당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수백 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이런 것 또한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 긴축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메타는 동시에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분야 인재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AI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칩은 구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해결을 한 거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인재가 필요한 거죠. 사무실을 창업하는데도 컴퓨터, 책상, 의자 먼저 사놔야 직원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AI 칩을 확보를 해놓고 네로라 하는 AI 칩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AI 회사로부터 계약을 따냈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 그리고 AI 에이전트 분야 인재 확보 네로라 하는 천재들을 다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CNBC는 메타가 최근 관련 스타트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핵심 인력을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로 흡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C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이죠. 방송국에서 보도하길 메타가 최근에 관련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AI 관련 스타트업들이겠죠. 뭐 단수의 스타트업인지 복수의 스타트업들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AI 관련된 스타트업과 라이선스 계약, 뭐 특허권을 사용하는 어떤 계약 혹은 자격을 빌려 쓰는 계약을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핵심 인력을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로 흡수하고 자,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라고 하면은 슈퍼가 붙으면 여러분 드래곤볼에서 사이어인이 초사이어인이 되죠. 슈퍼라고 하면 한국말로 직역하면 초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스 하면 인텔리전스가 지능이죠. 초지능 랩스 연구실 연구소 메타 초지능 연구소라고 재미있게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데 그곳의 핵심 AI 인력들을 메타 초지능 연구소로 흡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디서? CNBC라는 방송국에서.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어보면 리얼리티 랩스가 회사의 미래 중심 사업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반면 AI는 새 성장축으로 잡는 방향인 셈이다. 좀 슬프죠? 이때까지 야심차게 밀고 있었던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었고 전 세계를 선도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로 이끌어가고자 했던 메타버스를 접게 되고 메타버스에 올인하던 사람들이 많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 하지만 고무적인 것 AI로 방향을 틀면서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마지막 문장에 기자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메타의 AI로의 전환 그리고 메타버스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선다는 표현을 저희가 봤죠. 스마트 안경과 같은 어떤 획기적인, prominent한 그런 아이템은 남겨두고 영위를 하고 유지를 하고 AI로 크게 쉬프팅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도 시너지 뉴스, 메타가 리얼리티 랩스, 회사 최중심축인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를 또 감원했다는 뉴스, 그리고 AI로 올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담은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